매수인, 매도인 중에 누구의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더라도 그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네,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계약금 얘기부터 할게요. 매수인 될 사람이 부동산 구경을 한 다음에 이 집 마음에 든다 하면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또 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도인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죠, 그죠? 그러면은 뭐 보통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데 그 중에 일부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가계약금으로 먼저 주고 받죠. 그게 이제 일반인 분들의 생각에는 일종의 찜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 적어도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경우에는 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매수인 경우에는 자기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그냥 보관금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매수인, 매도인 중에 누구의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더라도 그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받을 수가 있고, 매도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계약금 2배를 줄 필요가 없이 받은 가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매매 가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다른 일방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개사분이 가계약금 관련한 그런 걸 정리할 때 보통 문자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매수인은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 한마디로 가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해야 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가계약 이후에 별 문제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때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 치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가 이미 작성됐기 때문에 매도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 매도인은 2배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그걸 막으려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느냐? 매수인이 그 집을 꼭 사고 싶어요.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도금을 지급해서,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해서 계약금 다음에 계약 이행에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계약 이행으로 보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안 되느냐? 제일 흔한 게 이제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지급이고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면은 이건 되게 애매한 문제긴 한데 전체 매매 대금의 20% 정도 이상은 지급해야지 계약 이행에 착수를 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중도금,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실행했다든지 또는 뭐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보통은 이제 중도금 또는 잔금 일부 지급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계약서 작성 이후에 계약 이행 착수에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됐고 얼마가 지났는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그제서야 계약을 이해 못하겠다고 해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없다면 상식적으로는 계약서 쓴 상황에서 너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손해배상을 당연히 상대방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예정액이 없다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 대로는 판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일일이 내가 들었던 비용과 노력과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매매 계약서에는 이 계약의 채무가 불이행될 때에는 계약금 상당액을 채무 불이행의 예정액으로 본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10분의 1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의 케이스를 몇 개 살펴봤는데,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공통점은 이건 것 같아요. 막연히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각 계약의 단계에서 지금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액수면 액수, 손해배상 방법 이런 것들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손해배상 액수까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